85세라는 고개를 넘기기도 전에 기력이 다해 쓰러지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사실 가장 위험한 변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르신이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보약이나 매일 실천하는 운동이 오히려 어르신의 몸을 안에서부터 태우는 독이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갑습니다. 45년 동안 노년의 몸과 마음을 연구해 온 노년내과 의사 박성훈입니다.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났고 저 또한 노년의 길을 직접 걸어가고 있기에 저는 누구보다 여러분의 간절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이제 83세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과 내 발로 건강하게 걷는 건강 수명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숫자에 안심하는 순간 우리 몸은 조용히 무너져 내립니다. 장수는 타고난 운이 아니라 60세 이후 우리가 내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과 의사로서의 명예를 걸고 60세 이후 반드시 버려야 할 5가지 치명적인 습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실천하며 증명해온 과학적이고도 확실한 장수 비결을 여러분께 모두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청춘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많은 어르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시면서도 동시에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식습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뵙다 보면 나는 고기도 멀리하고 채소 위주로 아주 소박하고 깨끗하게 먹는다고 자부심을 느끼며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밀 혈액 검사를 해보면 몸속 만성염증 지표가 위험 수준인 경우가 10분 중에 7분 이상입니다. 평생을 건강하게 드셨다고 믿어온 그 식단이 사실은 몸을 안에서부터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몸은 60살을 기점으로 탄수화물을 처리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설탕이 든 음식을 좀 먹어도 췌장에서 인슐린이 팡팡 쏟아져 나와 금방 에너지를 처리해냈지만 나이가 들면 이 인슐린이라는 녀석도 기운이 빠져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몸은 마치 바짝 마른 볏짚과도 같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만 닿아도 순식간에 불길이 번지는 것처럼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믿고 무심코 먹는 음식들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며 몸속에 염증이라는 불을 지피게 되는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아침 대용으로 자주 드시는 과일 주스나 떡, 그리고 통밀빵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과일은 그냥 먹으면 약이지만 주스로 짜서 마시면 식이섬유는 사라지고 당분만 남아서 혈관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몸에 좋다는 통곡물 빵이나 떡 역시 노화된 간과 근육에는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됩니다. 입에는 달콤하고 속은 편할지 모르지만 이 음식들이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비명을 지르며 이를 처리하려 애쓰고 그 과부하가 걸린 과정에서 만성염증이 생겨납니다. 이 만성염증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바로 아무런 통증 없이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소리 없이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뇌세포를 파괴하며 관절 사이사이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치매나 심장병 혹은 지독한 신경통으로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여기저기 아픈 줄 알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일 먹는 식탁 위의 불길이 우리를 아프게 했던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0대 어르신의 사례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평생 고기는 입에도 안 대고 매일 아침을 시원한 사과 주스와 떡 한 조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늘 무릎이 붓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프다며 저를 찾아오셨지요. 제가 식단을 바꾸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아침 식단을 단백질 위주로 바꾸고 단 음식을 끊은 지 단 2달 만에 그분을 괴롭히던 부종과 통증이 눈에 띄게 사라졌습니다. 어르신은 원장님, 평생 먹어온 밥상이 독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라며 눈물을 보이시더군요. 저 역시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아침을 빵과 커피로 대신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86이 된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삶은 계란 한 알과 견과류 한 줌, 그리고 신선한 들기름 한 숟가락을 꼭 챙겨 먹습니다. 이렇게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위주로 아침을 시작하면 혈당이 요동치지 않고 하루 종일 머리가 맑으며 기운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제 몸으로 매일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비싼 보약이나 영양제를 찾기 전에 오늘 어르신이 드신 그 식단이 내 몸의 불길을 키우고 있지는 않은지 꼭 한번 돌아보십시오. 특히 아침 식사에서 하얀 탄수화물과 설탕을 걷어내는 것만으로도 어르신의 몸은 다시 예전의 활력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많은 어르신이 노화의 당연한 과정이라고 오해하시는 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뵙다 보면 원장님,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정상 아닌가요? 대여섯 시간만 자도 충분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참 답답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때문에 수많은 어르신이 스스로의 뇌를 병들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가 넘고 70, 80이 되어도 우리 몸은 여전히 7시간에서 8시간 이상의 충분한 잠을 필요로 합니다.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잠은 보약보다 더 귀한 생명줄이 됩니다. 우리 뇌 속에는 밤이 되면 작동하는 아주 특별한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뇌를 씻어내는 물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이 물길이 열리면서 낮 동안 뇌세포 사이에 쌓였던 치매 유발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독소들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저는 이것을 뇌를 씻어내는 생명의 이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만약 잠이 부족하거나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이 청소 시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청소하지 않은 방에 먼지가 수북이 쌓이는 것처럼 우리 뇌 속에도 쓰레기가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뇌의 노화를 3배 이상 앞당기는 주범입니다. 제가 치료했던 한 70대 남성 어르신의 사연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평생 부지런함이 몸에 배어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활동하셨습니다. 스스로는 건강하다고 자부하셨지만 정작 오후만 되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늘고 방금 한 약속도 깜빡깜빡 하신다며 저를 찾아오셨지요. 정밀 검사 결과 그분의 뇌는 제 수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이미 만성적인 염증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뇌가 쉴 틈 없이 계속 엔진을 돌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르신들 혹시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견디기 힘들 정도로 피로감이 몰려오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커피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어르신의 뇌가 제발 나 좀 씻겨달라고 보내는 간절한 조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억지로 버티면 뇌세포는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저 역시 86인 지금까지 맑은 정신으로 진료를 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잠들기 전 저만의 의식에 있습니다. 저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절대 음식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속이 편안해야 뇌도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시간 전부터는 물 마시는 양을 줄여 밤중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깨는 일을 방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잠들기 1시간 전부터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를 멀리하고 방을 아주 어둡고 약간 서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온도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에 조금 서늘한 환경이 깊은 잠을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걱정거리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 종이에 미리 적어둡니다. 이 걱정은 내일 아침에 내가 해결할 것이다
라고 마음 먹고 종이를 덮으면 신기하게도 뇌가 안심하고 깊은 휴식으로 들어갑니다. 잠을 아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부지런함의 상징이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삶에서 잠을 줄이는 것은 건강이라는 자산을 깎아먹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어르신의 소중한 뇌를 위해 넉넉한 청소 시간을 선물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아지는 그 개운함이야말로 청춘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는 것을 소파와 의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이런 질문을 자주 드립니다. 어르신, 오늘 거실 소파나 식탁 의자에 얼마나 앉아 계셨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어르신은 원장님, 저 매일 30분씩 공원 걷고 와요. 그러니 소파에 좀 앉아 있어도 괜찮지 않나요? 라고 되물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무서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30분을 열심히 걸었더라도 나머지 10시간을 소파에 앉아서 보낸다면 그 30분의 운동 효과는 거의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평균 좌식 시간은 8시간이 넘습니다. 저는 이 소파를 어르신들의 다리를 묶어버리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쓰지 않으면 아주 빠르게 녹아내립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젊을 때보다 훨씬 빠릅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다리의 혈액 순환이 느려지고 피가 아래로 정체되면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인슐린 작용이 둔해져 혈당이 오르고 몸 전체에 염증이 퍼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드시고 산책을 다녀오셔도 소파에 파묻혀 지내는 시간이 길면 우리 몸은 마치 기름칠하지 않아 녹슬어버린 문경첩처럼 굳어버리게 됩니다. 예전에 저를 찾아오셨던 한 80대 어르신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아주 부지런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등산을 다녀오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리에 힘이 자꾸 빠지고 소화도 안 된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일과를 자세히 여쭤보니 등산을 다녀오신 후에는 온종일 거실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셨더군요. 제가 그분께 어르신, 지금 어르신의 다리 근육은 소파가 다 먹어치우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검사를 해보니 산책으로 얻은 이득보다 장시간 앉아 있음으로써 생기는 손해가 훨씬 컸습니다. 어르신들,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어르신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앉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핵심은 앉아 있는 시간을 끊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5010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50분 동안 앉아 계셨다면 단 10분만이라도 반드시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대단한 운동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광고가 나올 때 제자리에서 무릎을 높이 들어 걷거나 의자를 잡고 서서 발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화장실에 갈 때 조금 돌아가거나 전화 통화를 할 때 서서 움직이는 그 작은 노력이 녹슬어가는 우리 몸의 경첩에 기름을 치는 귀한 행동이 됩니다. 저 역시 86인 지금도 진료 중간중간 반드시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복도를 한 바퀴 걷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제 다리 근육을 지켜주고 뇌로 가는 혈류를 깨워 제가 지금까지 현역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부터는 거실 소파와 조금만 거리를 두어 보십시오. 어르신의 다리 근육이 살아나야 어르신의 인생도 끝까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잠시만 하던 일을 멈추고 저와 함께 아주 중요한 시험을 하나 치러 보시겠습니까?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지금 당장 어르신의 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내 몸의 성적표를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거창한 장비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그 의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의자 끝에 엉덩이를 살짝 걸치고 앉아 보십시오. 두 팔은 가슴 위에 X자로 겹쳐서 올리시고 절대 손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하셔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반동을 주지 않고 오직 다리 힘으로만 일어났다 앉기를 5번
반복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떠십니까? 가뿐하게 성공하셨나요? 아니면 중간에 다리가 후들거리거나 숨이 차서 포기하고 싶으셨나요? 만약 이 5번의 움직임이 버겁게 느껴지셨다면 그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시간 앉아 있는 생활이 이미 어르신의 근육과 신경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의학적으로 이 5회 기립 테스트는 노년기 건강을 예측하는 아주 정교한 잣대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낙상 사고를 당할 확률이 몇 배나 높고 앞으로 이 3년 안에 급격한 체력 저하를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리 근육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과 같습니다. 이 심장이 멈춰가고 있다는 것을 몸이 온 힘을 다해 어르신께 알리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은 이 간단한 테스트를 직접 해보시고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원장님, 매일 10,000보씩 걷는데 왜 의자에서 일어나는 게 이렇게 힘든 걸까요? 라며 허탈해 하셨지요. 걷는 것과 일어서는 근육은 다릅니다.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이 큰 근육들이 살아있어야 어르신이 원하시는 장수의 길도 열리는 법입니다. 저 역시 86인 지금까지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이 동작을 반복합니다. 제 몸의 시동이 잘 걸리는지 확인하는 저만의 의식입니다. 만약 어느 날 몸이 무겁게 느껴지면 어제 내가 너무 오래 앉아 있었구나 라고 반성하며 그날은 평소보다 더 많이 움직이려 노력합니다. 어르신들, 혹시 오늘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해가 되는 것을 멈추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80이든 90이든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이 성적표를 시작으로 어르신의 몸에 다시 시동을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우리 어르신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몸 안에서 가장 지독한 독을 뿜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속에서 멈추지 않는 걱정과 만성적인 긴장입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뵙다 보면 원장님, 저는 이제 자식들 다 키웠고 큰 풍파도 없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들의 손을 잡고 진찰해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으로는 멈추지 않는 걱정 때문에 몸의 엔진이 시뻘겋게 과열되어 있는 분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만성 스트레스 상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걱정하고 마음을 졸일 때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뿜어져 나옵니다. 젊을 때는 이 호르몬이 나와도 몸이 금방 회복을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노화된 몸은 이 호르몬을 처리하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져서 한번 높아진 긴장 수치가 좀처럼 내려오지 않습니다. 마치 꺼지지 않는 엔진처럼 밤낮 없이 열을 내며 혈관을 손상시키고 면역력을 갉아먹으며 몸속의 염증을 여기저기로 퍼뜨리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60대 후반 여성 어르신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가족 관계도 원만했지만 늘 가슴이 답답하고 혈압이 들쭉날쭉하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특별한 질병은 없었지만 스트레스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지요. 알고 보니 그 어르신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손주들의 장래를 걱정하고 수십 년 전 과거에 했던 작은 실수들을 밤마다 되새기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계셨습니다. 본인은 그것이 사랑이고 책임감이라 생각하셨겠지만 어르신의 몸은 그것을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르신들, 걱정은 성격이 아니라 나쁜 습관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걱정은 수면을 망가뜨리고 입맛을 떨어뜨리며 결국 앞서 말씀드린 운동이나 식단 관리까지 포기하게 만듭니다. 모든 질병의 불씨가 되는 무서운 악순환의 시작점인 것이지요. 저 역시 86이라는 나이에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걱정이 고개를 들 때마다 저만의 특별한 처방전을 꺼내 듭니다. 바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나누는 연습입니다. 내일 날씨가 어떨지, 자식들이 내 마음처럼 움직여 줄지는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의 마음을 쓰는 대신 저는 오늘 내가 먹을 건강한 식사, 지금 내가 내뱉는 숨의 깊이, 그리고 베란다 화분의 흙을 만지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는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풀어야 합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가만히 앉아 고민하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 천천히 걸으며 발바닥에 닿는 땅의 기운을 느껴보십시오. 혹은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깊게 숨을 내쉬어 보십시오. 어르신의 엔진이 과열되었을 때 잠시 멈춰서서 열을 식혀주는 이 작은 여유가 수많은 보약보다 어르신의 생명을 더 길게 지켜줄 것입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을 내려놓는 순간 어르신의 혈관은 부드러워지고 면역력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는 어떻게든 되겠지, 나는 오늘을 즐겁게 살면 돼 라는 마음으로 어르신의 귀한 마음을 평온하게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눈에 보이는 상처를 남기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 어르신들의 몸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바로 세상과의 끈이 끊어지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남에게 패 끼치기 싫다며 혹은 혼자 있는 게 편하다며 집 안에만 머무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2024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혼자 사는 어르신이 200만 명을 넘었다고 하지요. 하지만 의사인 제가 보기에 고립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우리 몸에 치명적인 독을 주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본래 누군가와 연결되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뇌는 다른 사람과 목소리를 주고받고 감정을 나눌 때 비로소 안정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연결이 끊기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뇌는 이를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몸속에서는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면역력은 곤두박질칩니다. 의학적으로 고립된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고 심혈관 질환으로 갑자기 쓰러질 위험도 크다는 사실은 이미 수많은 연구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한 60대 후반의 여성 어르신 사례가 기억납니다. 그분은 집안도 아주 깔끔하게 정돈하시고 식사도 제때 챙겨 드시며 스스로 아주 잘 살고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지난 일주일 동안 사람과 나눈 대화가 마트 계산대에서 했던 짧은 인사뿐이었다고 하시더군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그분의 몸은 마치 햇볕을 받지 못해 말라가는 꽃처럼 안에서부터 서서히 시들고 있었습니다. 기억력은 눈에 띄게 나빠졌고 잠은 늘 부족했으며 원인 모를 불안감이 그분을 괴롭히고 있었지요. 어르신들, 혼자서 책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시간을 채우는 일일 뿐 사람을 채우는 일은 되지 못합니다. 진짜 건강을 지키는 비결은 사람의 온기를 느끼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며 웃음을 터뜨리는 그 순간에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은 비로소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어떤 약보다 강력한 사회적 처방전이라고 부릅니다. 저 역시 86인 지금까지 매일 진료실에 나와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고민을 듣고 제 마음을 전하는 이 과정이 저를 늙지 않게 만드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어르신들, 오늘 하루 누구와 진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만약 손에 꼽을 정도라면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들어보십시오. 멀리 있는 자식도 좋고 오래된 친구도 좋습니다. 남에게 부담 주기 싫다는 마음은 잠시 접어두시고 잘 지내니라는 그 한마디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가는 것이 때로는 두렵고 귀찮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이 어르신의 혈관을 깨우고 뇌를 맑게 하며 사라졌던 삶의 활력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어르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다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저와 함께 참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떠셨나요? 혹시 이 5가지 습관을 다 지키려니 숨이 턱 막히고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제가 진료실에서 이 이야기를 해드리면 많은 어르신이 "원장님, 이 나이에 이걸 언제 다 바꾸고 있나요? 그냥 살던 대로 살다 가렵니다." 라며 손사래를 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은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서로 아주 긴밀하게 맞물려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몸이 피곤하지 않아 밤잠을 설치게 되고, 잠이 부족하면 뇌가 예민해져서 사소한 일에도 걱정이 늘어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사람 만나기가 싫어져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고립되면 입맛이 없어 대충 때우는 식사가 몸속의 염증을 키우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을 병들게 하는 노화의 악순환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에 아주 큰 희망이 숨어 있습니다. 이 톱니바퀴는 어느 한 군데만 제대로 돌려줘도 전체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청춘의 선순환이라고 부릅니다. 거창하게 5가지를 한꺼번에 다 바꾸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어르신 마음에 가장 걸렸던 것 하나, 혹은 오늘 당장 해볼 만하다고 느껴지는 가장 쉬운 것 하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 50분 앉아 있다가 10분만 제자리 걸음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밤에 잠이 더 잘 오게 됩니다. 깊은 잠을 자고 나면 아침에 머리가 맑아져서 쓸데없는 걱정이 줄어들고, 마음이 평온해지면 이웃에게 먼저 따뜻한 인사를 건넬 여유가 생깁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내 몸을 위해 조금 더 건강한 식단을 차려 먹고 싶어지는 법이지요.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어르신의 남은 20년, 30년 인생을 완전히 다른 길로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86인 저 역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저라고 왜 몸이 무겁고 귀찮은 날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오늘 딱 한 가지만 제대로 하자라고 마음 먹습니다. 식탁에서 단백질을 챙겨 먹거나 진료 중간에 복도를 한 바퀴 더 걷는 그 작은 행동이 제 80대를 청춘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늦었다는 말은 어르신들의 열정을 꺾으려는 세상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우리 몸은 80이든 90이든 정성을 들인 만큼 반드시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가 되는 습관을 하나 멈추고 내 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만 주기 시작하십시오. 오늘 어르신이 내딛는 그 작은 한 걸음이 어르신의 삶을 다시 빛나게 할 것입니다. 제가 박성훈이 어르신의 그 소중한 첫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어떠셨나요? 86의 의사가 전하는 이 이야기들이 어르신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드는 것을 가을 단풍이 지는 것처럼 서글픈 일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살아보니 노년은 시드는 계절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계절이더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을 바로잡는 일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방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르신의 남은 소중한 시간들을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발로 당당하게 걸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음을 나누기 위한 준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장수는 하늘이 내린 운명이 아니라 오늘 어르신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며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80이 넘은 저도 매일 아침 저 자신에게 말합니다. 성훈아, 오늘도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자. 아직 내 청춘은 끝나지 않았다. 라고 말이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습관 중에서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은 무엇인가요? 혹은 오늘부터 당장 이것 하나만큼은 꼭 바꿔보겠다고 다짐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창에 어르신의 진솔한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르신의 그 짧은 댓글 한 줄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어르신들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용기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틈틈이 어르신들의 글을 읽으며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다시 청춘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어르신이 가장 아끼는 소중한 친구분이나 가족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이 나누어 주신 이 작은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0세 시대,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바로 이 순간부터 어르신의 청춘은 다시 시작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매일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원더풀한 하루 보내십시오. 사랑합니다.